네, 안녕하십니까. 러너인바입니다. 저는 매달 800km에 가까운 거리를 달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고 있는 러너입니다. 지난주 저는 또 한 번의 풀코스를 다녀왔는데요. 42.195라는 거리가 내가 그 시간을 위해서 투자한 수많은 땀과 그 시간들, 결승선을 통과할 때의 그 희열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분들이 그 결승선을 통과하는 시간에 이 대회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진부한 표현이긴 하지만 여러분의 마라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라톤은 결승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일상으로 완벽하게 돌아오는 순간까지가 진짜 대회이다. 오늘은 결승선 너머의 그 진짜 레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대회 전에 정말 많은 엄청난 준비를 합니다. 나한테 맞는 신발도 찾아보고, 나에게 맞는 에너지제도 찾고, 나에게 맞는 카보 로딩도 하고, 대회 당일날에는 어떤 전략으로 가야 할지 수없이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당장 쳐보기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훈련법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이 모두 응축된 그 결승선을 지나고 났을 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기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풀코스를 뛰었든 하프코스를 뛰었든 10km를 뛰었든 러너라면은 모두가 겪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사실 기록 단축, 부상 방지, 그리고 다음 시즌의 성공적인 전략까지 이 모든 거는 대회 후에 회복을 어떻게 하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다음 대회의 컨디션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저와 함께 가시죠. 대회 직후부터 일주일까지는 몸과 대화하는 회복 루틴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한 직후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코스를 완주한 우리 몸은 세 가지 큰 타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 탈수 증세, 두 번째, 전해질의 손실, 세 번째, 근육 손상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세 가지의 충격을 최대한 빨리 줄여주고 혹은 회복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가장 첫 단추가 대회가 끝난 직후 6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결승선을 지나자마자 물과 이온 음료를 번갈아 가면서 마셔주는 편입니다.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기보다는 5에서 10분 간격으로 꾸준히 섭취를 해줍니다. 그리고 절대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멈춰서 있기보다는 최소한 10분 정도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참견도 해줍니다. 완전히 멈춰버리게 되면은 심박수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혈액 순환이 정체되고 근육에 쌓인 젖살이나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서 근육통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요, 무릎이나 발목, 허벅지처럼 특히 열감이 심한 부위에는 얼음팩으로 15분 이내로 짧게 냄찜질을 해주는 편입니다. 길게 하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는 보통 한 10분, 15분 정도 그 아이스팩 같은 걸로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냉장고에만 넣어도 아이싱이 되는 제품들 많이 팔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참고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싱은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여러분들의 영원한 친구 돔스가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지연성 근육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마 다음날 다 겪어보셨을 겁니다. 대회 당일날에는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았는데 침대에서 내려오는 다음날 혹은 계단을 내려갈 때 허벅지에 누가 쿡쿡 쑤시는 듯한 그 통증, 그때마다 내가 이걸 왜 또 했지? 라는 현타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고민해야 합니다. 완전히 누워있어야만 하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뛰어주는 게 좋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가벼운 활동, 즉 능동적 회복이 그냥 쉬는 것보다 회복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은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근육에 영양분과 산소를 더 빨리 공급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대회 다음 날에는 최대한 천천히 몸을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30분 정도 가벼운 조깅이나 혹은 산책을 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한 달에 뛰는 양이 많기 때문에 조깅을 60분 정도 해주는 편입니다.
그 다음 날에는요, 20분 정도 정말 느린 조깅을 해주면서 내 컨디션이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번 체크해 줍니다. 일반적으로는 심지어 걷다가 뛰다가 반복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3일차부터 일주일까지 이때가 본격적으로 내 몸과 대화하는 구간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생각보다 정직해서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신호. 첫 번째, 아침 기상 시 안정 심박수입니다. 평소 제 심박수 대비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재보니까 한 5에서 10 정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아직 회복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증거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 오늘 데이터 한번 여기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평소 똑같은 시간, 똑같은 코스, 똑같은 속도로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선선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심박이 평소보다 5에서 6 정도 높았습니다. 두 번째, 다리의 반발력입니다. 걸을 때 가볍게 뛰어볼 때 이럴 때 탄력이 느껴지는지 혹은 스펀지처럼 푹푹 꺼지는 느낌이 드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뭔가 그런 느낌이 가볍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아직 근육이 회복되지 않은 것입니다. 세 번째, 저는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수면의 질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어제 조금 무리해서 그런지 약간 잠이 깊게 자기가 어려웠습니다. 깊게 자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열감이 있다는 것이고 이는 곧 회복도 느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분과 식욕입니다. 별것 아닌 것에 짜증이 난다거나 혹은 식욕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걸 의미합니다.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실제로 이 시기에는 미리 짜놓은 훈련 계획보다는 내 몸의 신호를 가장 먼저 1순위로 둡니다. 제가 예전에 이 원칙을 무시하고 그냥 뛰었다가 부상이 심하게 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신호들을 지키려고 하는 편입니다. 반대로 이 신호들을 무시하지 않고 차근차근 지켰을 때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오히려 금방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나서 1주에서 2주 정도가 되면은 몸이 슬슬 근질근질해질 겁니다. 근육통도 거의 사라지고 다시 페이스를 올리고 싶은 욕심이 스멀스멀 차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시기가 바로 그 다음 주 2주차입니다. 욕심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여전히 욕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풀코스를 뛰고 일주일 만에 다시 인터벌을 한다? 이거는 훈련이 아니라 자해행위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이 시기는 우리 몸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글리코겐의 저장량은 48시간 이상이 걸리고요. 근육 섬유의 손상 또한 일주일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개인에 따라서는 2주까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2주차 훈련의 목표를 기록이 아니라 컨디션에 확인해 둡니다. 제 2주차의 루틴은요, 주 3에서 4회 가벼운 조깅을 계속 실시해주고요. 그 중에 한 번 편안한 페이스로 대회 페이스를 기준해서 30초 정도 느리게 한번 뛰어줍니다. 나머지는 최대한 회복에 신경을 씁니다. 아까 말씀드린 몸의 신호와 비슷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저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자면요. 체크리스트입니다. 첫 번째, 안정시 심박수가 평소 수준으로 완전히 돌아왔는가. 두 번째, 조깅 후에 피로도가 다음날까지 이어지지 않고 상쾌하게 마무리되는가. 세 번째, 다리의 반발력과 탄성이 완전히 돌아온 것이 느껴지는가.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예스라는 대답이 나올 때 비로소 다시 인터벌을 시작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보다는 내 몸에 시간을 맞춰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길기 때문에 조금은 회복이 다른 분에 비해서 빠르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엘리트 선수와 우리 일반적인 이런 취미를 갖고 있는 동호인의 회복에 대한 관점의 차이입니다. 일반적으로 엘리트 선수 같은 경우에는요, 풀코스를 1년에 2번, 많아야 3번 정도 뜁니다. 한 번의 대회가 끝나면 그 시즌을 마무리하거나 혹은 다음 대회를 위해서 몇 달 아주 긴 회복에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요. 정말 자신의 100% 혹은 120%까지 모두 다 올인하고 쏟아붓기 때문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완전히 소모하는 것은 회복에도 아주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거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과학적으로도요. 그들에게 회복은 훈련의 연장선이 아니라 훈련 그 자체만큼이나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아마추어는 어떤가요? 월요일날 뛰고 주말마다 뛰고 대회에도 뛰고 그 다음 주에 뛰고 토요일날 대회 뛰고 일요일날 대회 뛰고 그치만 우리는 엘리트 선수처럼 몇 달씩 쉴 수가 없습니다.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친구들과도 혹은 아는 분과도 계속 뛰어야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회복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제 경험을 한번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풀코스를 완주했을 때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그 다음날부터 목동 마라톤 교실에 목동 운동장에 훈련하러 바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에 수행하지 못했던 높은 인터벌을 계속했습니다. 어떻게 결과가 됐을까요? 제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부상으로 통째로 쉬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지금 제가 최고 기록을 깨고 그 다음에 아주 의식적으로 조금의 휴식만 가져갔지만 바로 4월 달에 다시 풀코스를 제 최고 기록과 비슷한 수준으로 뛸 수 있었습니다. 제 몸 소리에만 신경을 기울인다면 충분히 회복을 가져갈 수 있고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서 운동에 대한 성과는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회를 택하고 대회를 뛸 때 선택과 집중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제 100%를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항상 고민을 하고요. 제가 엘리트는 아니지만 정신력이나 그리고 내 몸의 한계치까지 모두 끌어올리는 데까지는 저 기준으로는 저는 1년에 한 번 아니면 2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뛰는 내 100%, 120%까지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뛰는 대회는 한 번 혹은 2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 것들을 제가 대회를 많이 나가기 때문에 조금은 그 관리하는 것에 그리고 정신적으로나 이런 거를 조금은 많이 내려놓고 뛰는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 제 얘기도 드리면서 길게 얘기를 드렸는데요. 대회 후 회복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첫 번째, 욕심을 버리시면 됩니다. 기록에 대한, 페이스에 대한 욕심은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그런 조급함이 회복을 더디게 만들고 그 내려놓음으로 해서 회복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몸과 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전시 심박수, 그 다음에 다리의 감각, 이런 것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일상으로 자연스럽게 돌아와야 합니다. 마라톤, 특별한 이벤트이지만 러닝은 그냥 그저 일상일 뿐입니다. 이벤트의 흥분, 대회 뽕 가라앉히시고 다시 건강한 러닝으로 복귀하시는 게 바로 지속할 수 있는 힘입니다. 대회는 그날 하루 몇 시간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빛나게 만들기 위해서 했던 훈련, 그 순간을 더 가치 있게 만든 회복은 훨씬 더 긴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은 결승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회복해서 다시 달릴 준비가 되었을 때 바로 그때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마라톤 대회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상 러너인바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정보, 좋은 정보로 한번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